안녕하세요. 꽃피는 나왔습니다. 동백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핍니다. 자, 요거는 수기 옥이라고 합니다요. 작년에 아주 예쁘게 봤던 카네이션 동백이 하루 만에 아주 뭐 요렇게 또 조금 더 개화를 시작했어요. 예쁘지요? 요거 하나 떨어졌네요. 홍타조라는 아이예요. 요건 또 요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하나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누치 오스펄 진주동백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또 꽃이 피면 아주 색상이 한상입니다. 저쪽에도 또 저렇게 피고 있어요. 꽃몽오리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요, 꽃이 화형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요거 겹델피늄 가지고 온 아이예요. 굉장히 싱싱하죠. 이게 또 델피늄이 피면 한 달 이상 이렇게 한 송이가 이렇게 갑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래 개화가 됩니다. 5월달에서 6월달에 이렇게 피는 꽃인데요. 요즘 농장에서는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활짝 핀 채로 지금 개화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폴리앵초 오늘 분갈이 한 지가 5일째예요. 이제 완전히 활착이 됐죠. 깔끔하게 털어가지고 거의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전혀 몸살도 안 하고 활착이 이렇게 되었고요. 꽃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개화를 시작하려고 아주 조금 더 피었죠. 자, 이런 생탄데 폴리앵초예요. 요거 폴리앵초는 발레리나 앵초보다 이 꽃대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는 게 장점입니다. 꽃송이가 여기에서 쑥 올라와서 이렇게 핍니다. 요거는 페르시안 웨이브예요. 이렇게 황금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페르시안 웨이브. 요거는 터치 오브 골드입니다. 자, 요거는 처음처럼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죠. 요거는 하나는 발레리나 앵초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거. 자, 이렇게 해서 탈탈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어봤어요. 요것도 다 털었죠. 법에나. 자, 요렇게 꽃이 개화된 거 한두 가지 요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활착이 딱 되면 이제 마르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물을 3일 동안 매일 줍니다. 다 털었기 때문에 요런 거는요. 그리고 이제 하루 건너뛰면서 3회 줍니다. 12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뭐 요렇게 이틀 건너뛰고 요렇게 3일에 한 번씩 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요렇게 이제 물 주시면 돼요. 처음에만 요렇게 꽃이 조금 시들지 괜찮아요. 너무 춥지 않게 두시면 괜찮아요. 중부가 요즘에 한 2, 3일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밤 온도는 0도도 되고 1도도 되고 뭐 거의 이래요. 근데 낮 온도가 7도에서 9도 사이로 막 이 정도 됩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8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7도 예보돼 있고 이래서 얼마나 요새 좋은지 모르겠어요. 낮에 계속 난로를 켰었는데요. 요즘에 난로를 조금 좀 낮에는 끕니다요. 한 10시, 11시 돼서 꺼서 오후 한 4시 돼서 다시 켜지고 이럽니다. 낮에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난로를 켜지 않아도 하우스 온도가요. 21도 이렇게 됩니다. 습도 74%입니다. 자, 이렇게 낮에 물도 주고 또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관리하실 때 많이 그 하엽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끔하게 띄어버리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이렇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매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조금 다듬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면서 키워야지만이 깔끔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지잖아요. 꽃이 지면 요렇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씨가 생기면은 꽃을 피는 거를 게을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꽃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좀 시들었잖아요. 꽃잎이 요런 것들은 빨리 따주는 게 좋아요. 자, 요거 빨리 따줄 때 어떻게 시가냐면 시클라면은요. 밑에 아랫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요.
요거를 빼내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잘라내면은 요렇게 잘라내죠.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힘이 없어져요. 요렇게 잘라냈을 경우에 그때 이렇게 잡아 다니면 쏙 빠지거든요. 잡아 다녀 가지고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한 손이라 요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시들죠, 꽃잎이.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해 줄 때는 이 밑에 걸 딱 잡고 딱 뽑아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깔끔하게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도 하지만요. 자, 이렇게 많이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많잖아요. 잎이 이렇게 많은 것도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런 잎들 나오죠. 요런 것들을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헐렁하고 통풍이 잘 돼서 곰팡이가 안 썰어요. 곰팡이 요새 많이 썰어요. 특히 문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되지. 문을 안 열어 놓으면 곰팡이 많이 씁니다. 한 5도 정도 되면은요, 베란다 문 활짝 열어 놓으세요. 괜찮아요. 한 2시간 정도, 이 정도 열어 놓는 거는요, 따뜻할 때 열어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외출하실 때 열어 놓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냉해 입어요. 외출하실 때는 안 열어놓는 게 좋고요. 뭘 해야 좋죠? 선풍기를 돌리세요. 선풍기를 돌리면 서큘레이트나 이런 거 선풍기를 돌리셔야지만이 요런데 곰팡이가 안 쓸어요. 열심히 저도 이렇게 해내는데 보세요. 곰팡이. 안에 이렇게 곰팡이가 썰었죠. 하엽이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썰어요. 이렇게 곰팡이 쓸면 얘가 균이 이렇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와, 이거 잘 봤네요. 오늘 여태 못 봤는데 여기 지금 봤어요. 곰팡이가 이제 이렇게 썰었죠. 그러면 요렇게 제거를 해주고 방제도 해야 돼요. 자, 방제는 뭘로 하죠? 균팡이 아웃으로 합니다.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방제, 새뿌리 발육, 재생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미리수가 500ml로 되어 있어요. 양이 좀 꽤 많아요. 자, 요거는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는 250ml인데 요거 15,000원이에요. 요거 2배 용량이잖아요. 그러면 30,000원 받아야 되는데 25,000원 하거든요. 많이 키우시는 분은 요런 거 큰 거 사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언제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요런 거 해서 하는데 유난히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게 있어요. 앵초, 시클라멘, 난, 뭐 이렇게 해갖고 유난히 잘 생기는 게 있고 밑에 뿌리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아이들이 있죠. 요런 데에서 통풍이 안 돼가지고 이 밑에가 이런 데에다가 곰팡이가 생겨요.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쳐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오면 새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새로 사왔는데요. 흔들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흔드냐면은 이게 농약이 아니고요. 천연에서 재료가 왔어요. 아프리카에 열대지방에 가면 감람나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왜 송진 해갖고 이렇게 송진의 황염 자금 이런 거 하고 막 벌레도 퇴치를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송진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에다가 여러 가지 유기물 해를 해서 이게 혼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딸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걸 많이 흔들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2리터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넣어요. 자, 물조루 있죠? 저는 물조루에다 이렇게 넣어요. 요거 물조루에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서 자, 흔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립니다. 스프레이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건 한방에 S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6,000원인데 개당으로 2개 이상 주문하시면 5,000원에 와요. 이게. 이제 이래 스프레이를 뿌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실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사용하실 때 위에 이렇게 뿌렸죠. 이렇게 하고서 어머나 나 이거 방제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고 뿌릴 때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흙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 뿌리면 뭐해요, 그죠?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은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흙하고 밑에다가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치는 거요. 아까 그 시클라멘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잎을 싹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린다고 하면은 옆에 이런 데 잘 뿌려야 되는데 여기 조루로 뿌리게 되면 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몸통에다가 이렇게 줘요. 조루로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갖고 이 주위에다 다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줍니다. 자, 그리고 앵초 요런 거에 잘 생겨요. 통풍이 안 돼서. 그래서 겨울에는 앵초 이파리도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런 거를 다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요렇게 자, 줄 때 요 타고 내려가게 요렇게 줍니다. 자, 요런 것도 잘 생겨요, 앵초가. 자, 요렇게 해서 타고 내려가도록 흙에도 요렇게 타고 내려가도록 요렇게 해서 줍니다. 자, 요렇게 조금 넉넉하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줄 때요. 위에만 이렇게 잎에다만 이렇게 분사해주면 밑에는요 또 끼어요.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 흙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시클라멘을 거실에서 키우는데 꽃도 하나도 없고 잎도 다 이렇게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거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거실에서 안 돼요. 얘 거실에서 못 자라는 아이예요. 자, 거실에 엄청 따뜻해요. 이 시클라멘은 3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제일 잘 자라고 꽃이 잘 펴요. 28도 넘어가면은 얘가 못 견뎌갖고 죽어요. 그 죽으러 가는 게 여름에 잠자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클라멘이 거실의 온도가 몇 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25도 넘어요.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름 잠자러 가듯이 미리 그냥 이렇게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데 베란다에서 얘가 얼지만 않게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가 한 보름 전에 열흘 전에 많이 추웠을 때 영하로 떨어졌었어요. 영하 한 1, 2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안 죽었잖아요. 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을 주면 안 돼요. 물을 안 준 채로 요게 뽀송뽀송한 상태에서는 영하로 떨어져도 잘 자라요. 자,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그 온도 관계를 많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거실에 굉장히 따뜻합니다요. 이 문도 안 열어놓고 이러잖아요. 얘는 쌀쌀한 그런 기운은 바람을 또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거실에 데리고 있으면 어때요? 못 자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시클라멘은 거실에서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시클라멘이 이렇게 씨가 맺거든요. 이런 거 씨가 되는 거예요. 꽃이 져서 빨리 따내셔야 돼요. 이거 씨거든요. 이거 씨 나중에 받으세요. 3월달 지나서 한 4월달에 갈 때 씨 받으실 분은 씨 받으세요. 씨 받아가지고 뿌리면 2년 넘어서 한 3년 차에 되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씨가 생기게 되면 꽃이 안 올라와요. 더 이상 이렇게 씨 이렇게 그 생기는 거는 빨리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래에서 꽃이 이렇게 연속성을 띠고 올라옵니다. 씨 생기면 안 됩니다요. 자, 씨 이렇게 생기는 거 빨리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키우세요. 분갈이 안 하신 분들 그냥 키우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추위가 오거든요. 다음 주 지나서 분갈이 하시면 잘 돼요. 이것 좀 보실래요? 이것도 축 처져가지고 깔끔하게 씻어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 했잖아요. 분갈이 하는데 분갈이 할 때 이렇게 구근이 드러 나오게 뿌리가 보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덜어 나오게 이렇게 하세요. 저도 분갈이 했는데 활짝 다 잘 됐어요. 추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분갈이 해가지고 하루 이틀은 처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분갈이 하시고 조금 더 저기 하신 분은 조금 더 있다가 하세요. 분갈이 해가지고 온도는 3도에서 한 25도 이상이면 활착도 잘 되고 잘 자랍니다. 자, 다 죽어가는 거 이렇게 와가지고요. 깔끔하게 털고 이렇게 했는데 한 열흘 됐는데 이제 활착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자랍니다. 잎을 많이 둘 필요는 없어요. 잎을 이렇게 많이 두면 여기 안에 아까 보셨다시피 곰팡이 쓸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많아지면
잎도 잘라내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둘 필요 없습니다. 밑에 아래 잎부터 이렇게 제거하셔서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이렇게 두고 키우는 게 시클라멘은 제일 잘 자랍니다. 이렇게 많이 둘 필요 없어요. 시클라멘. 자, 많이 잘라내세요. 자, 이렇게요. 자, 요렇게 잘라내는 경우에는 이 잎을 요렇게 잘라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요거 마르면은 제거하셔야 돼요. 바짝 말라 들어가면은요. 상록 노루기입니다. 아주 이쁘게 핍니다. 아이고 이쁘네요. 아직 이거는 굉장히 진해요. 비슷한데 요거는 또 꽃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즘 아주 많이 핍니다. 요리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요거는 삼반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하나 피고 또 요렇게 하나 핍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와, 이쁘죠? 요렇게 생긴 거.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제가 상록 노루기가 좀 몇 아이 좀 있어요. 이쁘지요? 요거 청아제비꽃 요새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쁩니다요. 묵은둥이에요. 이거 3년 차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는 아이고요. 파피오난 요즘 옵투샤 종류들 이렇게 많이 핍니다. 요런 거는 처음처럼 해서 가져온 건데요. 노란 거, 연핑크, 찐핑크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은 여기 꽂혀 있는데요. 자, 이렇게 6, 7가지 있어요. 거기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요거 옵투샤 종류고요. 요거는 모란이에요. 이렇게 피는 겁니다. 샤넬향 제비꽃이 와, 많이도 피었죠. 한 5개 정도 제가 잘라냈어요. 요 정도 키우시려면 한 3년 자라면 요 정도 됩니다. 많이 자랐죠? 이렇게요. 조그만한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줄기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키우면 주렁주렁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자랍니다. 올해 요거 구매해 온 거예요. 이렇게 꽃대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몇 개인지 올라왔는데 아직 요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한 포트예요 이게. 천리향이 이렇게 많이 꽃을 맺어 가지고 이제 개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리향 너무 따뜻하게 두면 이게 꽃이 안 와요. 베란다에서 한 5도 전후로 해서 한 40일에서 2개월 저온으로 둬야지만이 꽃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가을부터 11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12월 1월 달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꽃이 이렇게 다 맺히거든요. 그때 너무 따뜻하게 두면 안 됩니다. 쌀쌀한 곳에 둬야지만이 이렇게 꽃이 많이 옵니다. 자, 오늘은요 시클라멘 이렇게 키우기 한번 영상 담아 봤고요. 분갈이 하실 분들은 깔끔하게 씻어서 이렇게 분갈이 해보세요.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가요. 요런 거 이제 분갈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해야 되는데 요런 거는 했어요. 할 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근이 올라오게만 하면 돼요. 아무 이상 없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는 분갈이가 됐고요. 요거 이제 분갈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요거 할 때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기다렸다 하실 분은 하시고 지금 미리 하실 분은 이렇게 하세요. 시클라멘.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해갖고 또 하츠와 관리하기 영상 한번 또 담아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